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얘기 짧게 하고 넘어갈 텐데요. 현재 미국 주식 투자자들 기준으로 극복을 해야 할 큰 산들이 조금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산이 트럼프입니다. 코인 투자자들에게야 뭐 현재 영웅이겠지만 원래부터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은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기 맘대로죠. 그리고 미국만 최고고요. 거의 모든 국제협력기구에서 탈퇴하겠다. 내가 거기 왜 도와주냐? 연일 공격을 해대니까 이게 급기야 이제 미국 주식까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둘째는 지금 뭐 수십 번 고점 돌파를 했었잖아요. 미국 나스닥이다, S&P다. 여기에 대한 이제 피로감이 많이 누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18일 기준으로 이제 9월 최소 10%까지 미국 증시가 떨어질 것이다. 드디어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름을 확 부었던 게 이제 트럼프가 대만 때리기에 나서면서 반도체 기업들 굉장히 경고를 날렸었죠. 대만 당신들 부자 나라인데 우리한테 방위비 내놔라. 우리 미국 반도체 사업 다 가져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선 이제 당선이 되면 불을 보듯 뻔하겠죠. 반도체 때리겠구나. 그래서 먼저 엔비디아 빠졌죠. 6%, ASML 12% 빠졌고요. 전체 반도체 지수, 그래도 나름 비중이 있는 지수인데 6.8%가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이때 당시 주식 현황을 좀 보면요. 다우존스만 조금 버텨요. 왜냐하면 AI다, 반도체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미국 전통 산업 큰 거 몇 개 안 되잖아요. 여기기 때문에 그나마 0.6%로 이제 상승으로 버텼지. S&P 500 떨어졌고 나스닥 2.8%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랐던 러셀 2000 소형 주식들조차도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쉬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상하다.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 많이 하니까 좋겠다. 테슬라 좋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트럼프는 원래부터 전기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뭐 벤스 부통령과 함께 당선이 된다면 전기차 보조금 가장 먼저 폐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다, 리비안이다, 니콜라다 역시 다 급락을 했었다고 보시면 좋고요. 그럼에도 저는 이 월가의 탐욕이 이대로 끝나진 않겠다. 비록 뭐 빅테크다, 뭐 엔비디아는 떨어질 수 있지만 뭐 왔다 갔다 좀 버틸 거라 보고요. 그 외에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뭐 소형주 덜 오른 거 이런 게 이제 한동안 왔다 갔다 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러셀 2000이 정말 드라마틱한 역사적인 상승을 했었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계속 오르려면 거래량이 좀 뒷받침 돼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러셀 2000의 이제 주봉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2021년 불장 때 정말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거래량이 그때 당시 주봉에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요. 최근에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아직은 안 올랐지만 주봉 거래량인데요. 21년 불장 때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뒷받침된다? 아마도 이제 주도주 없이 막 이것저것 오르는 순환매가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뭐 근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요. 저는 현재 투자 우선순위가 주식이 그래도 뭐 워낙 고점이 이제 많이 갱신을 했기 때문에 3순위, 그리고 2순위가 한국의 부동산, 그리고 1순위가 코인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제가 아마추어고 주식 부동산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자는 혹시 주식에 믿음이 많이 있다면은 뭐 대선 전후의 통계를 더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넥스트 엔비디아 다음 오를 거를 발굴을 한다든지 해서 버텨나가야겠죠. 이런 트럼프라든지 여러 큰 산을 극복을 하고 버텨나갈 이제 근거를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도 극복할 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2순위라고는 했지만 수상한 게 많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터질 게 안 터진다. 지금 한국 부동산 얘기하는 겁니다. 가계부채 많이 올라왔다. 이미 수없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NPL이라는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부실채권, 원금이 아니라 이자도 못 갚은 채권, 뭐 3개월 이상 못 갚은 채권들을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견뎌내야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지금 투자 많이 하고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뭐 최근에 신혼부부 특례 대출이다 여러 제도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담대가 지금 보름새 3.2조 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규제를 뒤로 2개월간 미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DSR 규제를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정부가 진행을 할 텐데 원래 2단계가 7월 달이면 이미 들어갔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슬쩍 갑자기 2달 유예했다. 9월에 2단계 이제 규제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돈 빌릴 사람들이 9월 가면 대출 별로 못 하겠구나를 알고 우르르 몰려서 주담대를 해서 서울 부동산을 사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2단계를 사실 DSR 규제를 한다고 해도 출산 가정, 신혼부부는 또 제외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뭐 부채가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 아파트는 그래도 뭐 이해라도 되죠. 워낙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요. 근데 2년 전부터 사실 PF 문제다. 뭐 강원랜드 때부터 워낙 많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왜 안 터지지? 왜 안 터지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드디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캐피탈로 튄 PF 펀드 진성 매각 논란 3차 조성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한번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실 채권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망하면서 경매나 공매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안 나와서 수상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뭐 부실화된 PF는 쉽게 말하면 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PF 정상화 펀드 조성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무튼 이런 게 좀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새로운 주인을 찾고 이게 이렇게 순환이 좀 돼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1차 잘 끝났고 2차 잘 끝났는데요. 이제 3차를 하려고 보니까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재밌는 상황인데 출자자와 매각처가 겹치는 상황.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진 부실 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요. 금융기관이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알고 보니 산 사람도 그 회사의 자회사였다는 거죠. 모 회사가 팔고 자회사 몰래 만들어서 이 자회사가 이 부실 채권 사놓고 지금 위기 극복이라고 하면서 왜냐면 자회사가 샀으니까 모 회사의 뭐 회계 전표나 이런 걸 보면 깨끗하거든요. 뭐 위기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실을 털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회사는 이제 안 갚고 버티는 거.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하고 상황 좋아지면 뭐 갚아 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다가 딱 걸렸다는 겁니다. 출자자와 매각처가 거의 80%에서 90%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이제 3차 뭐 정상화 펀드가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서울 부동산이 단기간에 또 꺾일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찐 부동산 상승론자라면 이런 여러 가지를 장애물을 견디면서 계속 사고 버텨야겠죠. 자, 주식 부동산 얘기 짧게 드렸고요. 이제 코인 방송이니까 코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RWA다, AI다, 여기에 미래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미래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맞습니다만, 이걸로 돈을 버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냥 모든 알트코인 포함해서요,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던져볼 질문이 2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AI는 제가 말씀을 예전에 많이 드렸으니까 RWA 잠깐 얘기를 해보시면요. 최근에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조차도 토크나 프로젝트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싱가포르와 함께 이제 자산 토크나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 알고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토크나된 예금, 그러니까 예금을 토크나한 거죠. 블록체인화한 거고, 증권을 토크나한 거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자산 토큰화는 불호가 없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블루오션이거든요. 그래서 무디스조차도 이렇게 토큰화를 한 예금, 토큰화를 한 증권, 스테이블 코인들을 리스크 평가, 너는 A등급, 너는 B등급 해야 이제 블루오션이 창출되니까요. 요거를 한다는 거고요. 싱가포르 통화청 마스 하니까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JP모건 역시도 마스와 함께 이제 자산 토큰화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아발란차에 위에서 테스트를 했었고 또 이 코인에서 저 코인으로 상호 운영, 크로스체인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엑셀라라는 코인을 역시 사용을 했었다고 작년 11월에 있었거든요. 결국은 무디스나 JP모건이나 지금 RWA에 발을 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4대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인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스테이블 코인 개발을 검토한다고 하면서 코인 결제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예금 토큰화 역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블랙락이나 뱅가드만 알고 있겠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금 ETF는요.
지금 수십 년간 블랙락이 따라잡을 수 없는 넘사벽, 거기가 스테이트 스트리트인데요. 여기조차도 RWA에 발을 놓고 있다. 그냥 당연한 미래는 알겠는데요. 자, 두 가지 질문 던져본다고 했었죠. 첫째, 변동성을 견딜 수 있나? 근데 변동성이 너무 이게 어, 좀 위기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알트코인 투자를 했는데요. 요게 지금 가격 기준으로 마이너스 50에서 70%가 이제 불장 오기 전에 저 정점 오기 전에 3번에서 4번 와도 나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요걸 견딜 수 있으면 알트코인 투자를 하셔도 좋다는 거죠. 혹은 상장 폐지, 심지어 사라질 것도 염두를 해둬야 되고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 알트코인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생 코인 우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뭐 새로운 거 나왔다더라 막 몰리는데 여기에 이면엔 이제 예외가 없습니다. 언락 물량, 초기 투자자들의 이제 매도 물량인 거죠. 이거를 버틸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예스라고 하면 이제 알트코인 투자를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째 질문이었죠. 변동성에 대해서 제 사례를 한번 최근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같은 알트코인으로도 큰 수익을 앞으로 볼 수도 있고요. 뭐 욕을 하고 하면서 떠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중간 과정 중에 하나를 제가 공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굳이 따지자면 RWA와 조금 연관이 될 수 있는, 왜냐면 그 세상에 오면요. 엑셀라라는 코인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여기저기 상호 운영을 하고 크로스 체인으로 기능을 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자, 요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제가 빗썸에서 가져온 건데요. 뭐 제 기억에 아마 2,000원 뭐 이때쯤 사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다가 바이낸스에 이제 상장을 했다는 소식에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랐었죠. 그래서 요때 이제 기분 좋게 전량을 다 팔았어요. 뭐 기분 좋게 이제 뭐 많이 샀던 건 아니었지만 기분이 좋았겠죠.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보통 상장된 이후로는 쭉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뭐 4,000원 정도 했던 게 한 반토막 나니까 아 이때쯤이면 그래도 이제 강세장 아니고 오를 수 있겠지 해서 한 반토막쯤에서 처음으로 매수를 시작합니다. 물론 적게 샀었겠죠. 처음이니까요. 근데 야, 이렇게 엑셀라 투자자들 공감하시겠지만 이렇게 떨어질 줄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야, 이게 뭐 4,000원 했던 게 뭐 2,000원, 1,800원, 1,500원, 1,200원 하다가 600원까지 떨어집니다. 정말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나 저는 이때 뭐 거의 울면서 바이 더 딥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려올수록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처음엔 많은 돈 안 넣었지만 이제는 그래도 거의 5%를 꽉 채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 더 딥을 하다 보니까 거의 600원까지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점 요때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무려 85%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참 무서웠지만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원망을 하거나 흔들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뭐 1,100원 뭐 이때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제 평균 단가 나오잖아요. 983원 정도가 됐습니다. 뭐 또 언젠가 또 밑으로 금방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알트코인의 특성상. 그러나 저는 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트코인의 비중은 맥시멈으로 할 때 아무리 많아도 5%를 안 넘으면 좋겠다. 이 말인즉슨요. 처음에는 무조건 작은 매수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3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사면서 이제 동태를 보는 거죠. 뭐 더 떨어지면 살 수 있는 거고 오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 당할 각오까지 돼 있느냐? 요거까지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 이더가 아니면요. 웬만한 코인들 언제 특히 신생 코인의 경우 뭐 상장 폐지나 뭐 망할 수도 있겠다. 각오가 돼야겠죠. 그러면 내가 씨 뿌린 것 중에 하나는 망했다고 뭐 인정을 해야겠죠. 어쩔 수가 없겠죠. 그리고 떨어지면 욕하고 떠날 것인지 아니면 나는 더 살 수 있나? 더 떨어지면 그 다음은, 더 떨어지면 그 다음은 여기에 대해 염두를 하고 있는지 항상 오를 것만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시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렇게 떨어지면요, 뭐 알트코인 끝났네, 정말 온갖 비관론을 이제 맞닥뜨리게 될 텐데요. 이거를 잠재울 수 있는 나의 공부, 그리고 내공을 갖췄는지, 뭐 이거는 뭐 남에게 물어봐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항상 이제 댓글이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답을 해줄 뭐 필요성을 제가 못 느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남에게 괜찮은지 매수 매도를 물어보는 알트코인 투자는 99% 실패를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뭐 오를 때는 기분 좋았겠죠. 근데 이렇게 떨어질 줄 아무도 몰랐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때서야 이제 드디어 진가가 나오고 옥석이 가려지겠죠. 마이너스 85% 나왔는데요. 이때 뭐 남을 욕하면서 이렇게 할지 더 살 수 있는지는 결국 본인에게 물어보셔야 된다. 그래서 변동성이 결국은 수익을 거두는지 큰 수익을 거두는지 아니면 욕하고 떠날지를 가려줄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뭐 제가 뭐 성공을 아직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좀 중간 과정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신규 코인 우리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특히나 자산 토크나의 대표주자 온도 코인에 대해서는 뭐 욕할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뭐 무한 신뢰를 얻으면서 지금 이게 코인원에서 제가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뭐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뭐 욕을 할 수는 없죠. 거의 계속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신생 코인은 이제 무서운 언락 물량, 초기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을 내가 받아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이 토큰 언락이라는 사이트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쳐봤는데요. 보통의 경우 이제 두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언락 물량이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깨알 같은 계단처럼 계속 언락 물량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물량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계단식을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왜냐면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서 가든지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씩 크게 오든지 온도의 경우는요, 매년 1월 18일경에 매도 물량이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24년 1월이었으면 25년 1월, 26년 1월 이럴 때 이제 매도 물량이 팍팍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 물량 나오기 뭐 한두 달 전에는 좀 긴장을 해야겠죠.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거나.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노려서 또 세력들이 이렇게 1월 18일 한두 달 전쯤에 오히려 막 크게 올렸다가 개미가 붙으면 막 거기에 던져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투자를 하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기술과 수요로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매도 물량을 극복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뭐 가져갈 수도 있고요. 계속. 그리고 뭐 이로 나오기 뭐 한두 달 전에 일부는 익절을 해야 될지 이런 건 좀 생각을 하고 가자. 아무리 온도 뭐 할아버지 코인이어도 결국은 매도 물량엔 좀 장사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3년도 12월경에 제가 벌써 7개월이 됐네요. 지금 그때 당시 뭐 크립토 벤터라는 친구의 이제 얘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때 보면 벌써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지금 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올드하게 느껴지죠. 아무튼 그때 당시 기준으로 새로운 테마, 올드 테마, 그리고 새로운 코인, 올드 코인.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보통 여기 2번 새로운 코인이고 새로운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여기에 열광을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오래된 코인인데 또 새로운 테마, 뭐 AI다, RWA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코인들도 있는데 자, 복습을 해보면요. 보통의 경우 남들이 다 2번 좋다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의 경우는 한 20% 정도만 투자하자. 그때 당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요. 이 새로운 코인들은 결국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코인이 나와서 대체제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며 언락 물량, 초기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을 하기보다는 저는 많아야 20% 정도 투자를 해야겠다.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분류는 참 엉망인 거 많이 있어요. 뭐 그냥 개념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1번 분야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오래된 코인인데 새로운 내러티브가 묻은 코인들, 뭐 AI다, RWA다, 뭐 많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한 80%에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더리움도 저는 여 위에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는 오랫동안 살아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살아남을 생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언락 물량, 초기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뭐 거의 90% 이상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겠죠. 저는 이걸 가장 높게 칩니다. 그래서 오래됐지만 이제 AI 뭐 또는 자산 토크나 또는 뭐 CME 지수, 뭐 나스닥 지수, 무슨 지수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뭐 핫 테마, 좋은 이제 뭐 본보기라고 할까요? 이런 게 묻어 있으면 그런 거에는 좀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심이 되고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결론을 나름 내려보자면은 아, 모르겠다, 어렵다. 그러면 그냥 비트 이더만 투자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요. 알트코인은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이거 망할 수도 있다. 요거를 이제 감내할 수 있는 분들만 꼭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최악의 경우라도 4년 후마다 결국은 본전 이상 회복이 되는 비트 이더에만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앞선 두 가지 질문을 본인에게 물어보신 후에 꼭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